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리입니다. 오늘은 1972년도에 발생한 춘천의 논두렁 소녀 강간 살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춘천에서 논두렁에서 11살 난 소녀가 강간 살해된 시체로 발견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한참 유신으로 이제 위세를 떨친 그 아주 그 독재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시대였는데, 박정희 정권의 내무부 장관인 김현옥 씨가 이 사건을 열흘 안에 해결을 해라라고 이제 경찰 수뇌부에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30살 정도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춘천에서 만화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정원섭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돼서 강한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되고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잘했다 해서 범인을 잡았다 해서 특진을 하게 되고 포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정원섭 씨는 원래 한국신학대학원, 지금의 이제 한신대학이죠. 그 한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1964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정원섭 씨는 송파구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운영하던 중에 학생들을 모으느라고 동무야 모여라 뭐 이런 말을 썼다가 이 동무야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해서 당시 북한과 이제 상당히 저기를 대립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간첩이니 뭐 빨갱이니 뭐 해서 1964년도에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죠. 해서 간첩, 빨갱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동묘한 말을 썼다고 해서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시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송파구에서 이제 전도사 일을 못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시골로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청송, 안동, 대구 이런 데에서 시골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엄마가 있는 춘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피난살이 와중에 8살 난 큰 아들이 뇌척수막염으로 죽고, 정원섭 씨는 아들과 돈과 뭐 이런 모든 걸 다 잃고 젊은 나이지만은 거지가 되어서 엄마가 있는 춘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을 해도 되지만은 자기가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만화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11살짜리 소녀가 강간당하고 살인된 그에 대한 이제 조사를 받던 중에 이 소녀가 이제 이 만화 가게에도 이제 자주 들락날락 거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용의자로 체포가 되어서 경찰에 잡혀갔는데 경찰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폭력이죠. 경찰은 이제 자백을 받았지만은 이제 뭐 연필이라든가 뭐 무슨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 피 묻은 자국이라든가 이런 허위 거짓 증거도 일부러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원섭 씨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문을 받았냐 하면은 그가 한 말이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이 고문이다. 이렇게 해서 고문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위 자백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이 어찌 이따위 짓을 했는지 걱정되는 성격입니다. 내가 경찰 자신이 본인이 승진을 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죄 없는 사람을 마구 조지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치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범죄고 극악무도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엄하게 처벌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찰이 또한 쓸데없이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범죄자를 모르고 사건을 막 조작하고 증거 만들고 허위 자백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진짜 범인은 유유히 웃으면서 어딘가 멀리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범인은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범죄자로 몰린 이 정원섭 씨의 남은 가족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겠습니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또한 뭐 일을 하다 보다가 교통사고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겹치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이 어려우니까 큰아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노동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밖에 못 나온 큰아들에게 정원섭 씨가 가장 미안하다고 합니다. 석방 후에도 본인과 가족들이 뭐 살인자라는 그 사회적 낙인 보는 눈빛 이런 것 때문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1992년에 전라북도 남원에다가 이제 그 추록을 해서 그 15년 만기 추록을 한 거죠. 만기 1987년도에 15년 만기 출감을 한 후에 한 5년 이제 동안 여기저기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이제 5년 후에 추록한 후에 5년 후에 1992년에 전라북도 남원에서 충절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이 교회에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사죠. 1987년 15년 만기 출감한 정원섭 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가 빼앗긴 15년이라는 귀중한 시간과 그 귀중한 청춘은 누가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은 목사가 된 정원섭 씨는 억울한 이야기는 이 영화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영화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 7번 방의 기적이라는 영화는 1,300만 명의 수많은 관중을 동원하고 흥행에 대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80살이 된 정원섭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해서 1심에서 국가가 26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지만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제기 소멸시효가 열흘이 지났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시효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배상을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을 이제 고등법원 2심에서 내리게 됩니다. 아니 4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고 15년은 이제 감옥에 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월도 이제 그 숨어 살고 뭐 이렇게 해서 40년을 상당히 억울하게 무죄인데 뭐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살았는데 그 15년이라는 감옥소 생활은 완전히 그 시간을 버린 거죠. 해서 했는데 소멸시효가 10일이 지났다고 판결이 무효라니 이게 뭐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나라입니까? 뭐 이런 말이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은 부끄러운 과거사가 되겠습니다. 정원섭 목사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15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길을 찾게 되겠습니다. 재심 신청을 계속 했는데 2001년도에 재심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된 이 사람이 이제 1972년에 강간 살해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돼서 1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1972년부터 15년이니까 1987년도에 15년 만기 출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저기 헤매다가 1992년에 이제 5년 있다가 충절교회를 세우고 뭐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10년이 지난 2001년도에 재심 신청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명예회복을 위해서. 근데 2001년도에 재심 신청은 기각이 되었고 다시 6년이 지나서 2007년도에는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4년이 지나서 최종 무죄 판결을 2011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참 길고도 긴 세월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국가가 한 푼도 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40년을 살아왔는데 1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승소를 하지만은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 바람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검찰이 문제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보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옛날의 판결, 옛날에 했던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것만 어떻든 그
자기네들 명예와 지위만을 위해서 딴 사람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짓밟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 뭐 잘못을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 판에 자기네들이 잘못 안 했다 하면서 이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인간적이고 보다 더 사람다운 검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증거가 다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왜 계속 유죄를 주장하는 것일까? 뭐 자기네들 뭐 책임 회피죠. 뭐 자기네들 뭐 잘못 안 했다는 거를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결론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사라는 것이 자신의 보신과 명예 유지를 위해서 죽인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짓밟고 뭉개버려도 진실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